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2월 3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네, 장무성입니다. 네. 아침부터 제가 액땜을 했네요. 예, 방송 그렇습니다. 시작 직전에 네. 작은 해프닝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물을 쏟아가지고. 네, 물을 쏟는 바람에 네. 앞에 물이 흠건합니다. 아니에요. 네. 예, 또 김프로님이나 혹시 정프로님 보신 걱정하실 것 아유, 같아요. 그렇습니다. 책상에만 예, 살짝 그렇습니다. 쏟아서 제가 예. 빠르게 네. 조치를 수습을 취했습니다.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이 다행히도 좀 반등을 해서 네. 금요일을 좀 편안하게 그렇습니다. 보내실 수 있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어제 국장 보니까 국정은 올랐더라고요. 국장도 올랐고 네. 오늘 미국이 올랐으니까 다시 한번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쵸, 같이 올라야죠. 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방송을 한번 네.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요 역시나 네. 잠시 후 장 부사장과 함께 방금 전 끝났던 미국 시장 정리해 보고요.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뭐 매주 기다리시는 분이시죠, 이남우 교수와 함께 지금처럼 약간 변동성이 있는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단단하게 안전벨트를 매줄 만한 그런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또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윤 교수와도 월가 이야기 오늘도 속속들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먼저 주제부터 네, 보겠는데. 그렇습니다. 어, JP 모건이 네. 오미크론 패닉 구간에 지났다는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오, 지났어요 구간. 벌써? 그러니까 패닉 구간이 패닉 네. 최악의 구간을 지난 걸로 네, 네. 보인다라고 했거든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확진자가 발견된 걸 보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혹시 우리? 저는 사실 예. 패닉이 왔다라고 보기에는 그렇게 막 충격이 컸다라고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지금 오미크론 분석이 안 끝나는 상황에서 네, 네. 약간의 이게 전파력은 있지만 그 중증이 적다, 그러니까 위험도가 적다라는 내용이 좀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시장에 약간 도움되는 거 아닌가? 그런 지금 그렇죠. 기사가 나왔거든요. 해서 조금 이런 얘기 한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이르지 않습니까? 맞아요. 조금 더 멀리 보시면 어떨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예. 의학계, 뭐 과학계, 정계, 네, 재계 그렇습니다. 뭐 네. 다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의견이. 그런데 일단은 그 걸리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그냥 가볍게 지나갔다. 혹은 뭐 무증상이다. 이런 분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3대 지수 흐름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우가 1.82%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그다음에 S&P 500이 1.42%, 나스닥이 0.83% 올라갔는데 네. 이 각도를 좀 보시면 만만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그러게요. 않습니까? 그래서 장 어제는 처음부터. 정말 좋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조금 반등이 좀 나올 만한 구간에 나온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은 뭐 가볍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매매를 하실까? 가만히 있으라면서요, 부사장님. 가만히 있어야죠. 네. 가만히 있지 않으면 힘든데 제가 그거를 업종별 흐름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11개 업종이 포함되어 있는 S&P 보면요.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오른쪽에 보시면 29일자 11개 업종이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다음 날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네. 어제는 하나만 올라가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올라간 게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는 업종이다 보니까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다 올라갔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는 이런 모습 보일 때 잘못 매매하면 손실이 크게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타이밍을 잘 맞춰서 단기적인 매매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 이게 한 번 타이밍이 또 어긋나면은 손실이 엇박자나면 또 그렇죠. 크니까요. 그래서 우리 조심하셔야겠죠. 여도 앵커 같은 잘하시는 분들은 제가요? 매매를 잘하실 것 같이 생기신 분들은 네네. 뭐 잘하시겠지만 하여간 뭐 이렇게 엇박자가 나면 네. 손실이 크게 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안 하는 게 좋다는 말씀 다시 한번 단기 드리고요. 매매는 절대 안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올라간 이유를 말씀드릴 건데요. 네. 첫 번째 이유는 마르코 콜라노빅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반인 네. 반신. 반인 반신이요? 예, 사람 형태를 하고 계신데 신인가요? 그러니까 그 네. 정도로 시장을 잘 보시는 분이라고 아. 알려져 있는 분인데 이분이 네. 얘기한 겁니다. 델타를 압도하는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코로나가 종식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과학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신대요. 그렇습니다. 네. 들으셨죠? 네. 그래서 일단 확 퍼지면서 델타가 없어지는 그런 모습 보일 거기 굉장히 때문에 약해지고. 오히려 독감으로 가는 감기로 가는 그런 네. 형태가 아닌가 싶어서 일단 어제 상당히 좀 시장 상승 일조했다고 보시면 좋은데요. 네.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화이자, 모더나, 존슨앤존스의 주가는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 참. 당연하지 않습니까? 참 너무 기회적이지 그러네요.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빠지는 모습 보인 것은 뭐 백신이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다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빠진 걸로 보이니까 간단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요 내용이 더 중요한 내용인데 다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인데요. 네. 이분이 테이퍼링이 빨라질 수 있다. 아. 봄에 끝날 수 있다 얘기했습니다. 원래 여름이거든요. 그러다 그렇게 보니까 나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이 빨라지고 지금 나와준 내용은 뭐냐면 솔직히 얘기하면 혹시 오미크론 때문에 경기가 좀 부진할 거 아닌가 예상했습니까 혹시? 아니요.
요즘 제가 무슨 예상을 하겠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경기가 어려워지면 잠깐만 어려우시죠? 금리 인상을 좀 예. 더디게 하고 네. 테이퍼를 늦게 할 수 있다는 좀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정말 심각해지면은 예. 그런 것도 이제 기대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하고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네. 큰 미션이 물가 잡는 거다. 그쵸. 하려고 그러면 조금 더 네.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얘기한 부분이 나왔고요. 네. 하다 보니까 경기 민감주, 금융, 산업재, 에너지가 크게 상승하면서 어제 상승 이끌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시장에서 이제 어제 또 우리 네. 김석환 연구위원과 얘기도 했었지만 시장이 기다리는 거는 사실 조금 테이퍼링 좀 늦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조금이라도 수익 더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 우리가 또 차력을 빨리 회복해서 원래 페이스대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대를 갖기보다는 흘러가는 대로 좀 같이 박자를 맞추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맵을 보자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우리 요돈 앵커 미국 주식 3년차 분께 여쭤봅니다. 방송은 3년 차지만 예. 제가 정확히 말하자면 한 예. 2014년부터 관심이 그럼 예. 7년 차. 네. 제가 여쭤봅니다.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뭐 오를 건 오르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뭐 다 괜찮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네. 빅테크가 좀 쉬어가는 그런 그럼요. 모습 보였고 네. 그 외의 종목이 올라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애플이 0.61% 빠진 거 의아하신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게요. 어제 갑자기 또 아이폰 13에 대한 약간의 수요가 슬로해질 것 같다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이게 수요가 슬로우해진다는 게 소비자들이 선택을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아니 공급망?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 문제 때문에 네. 좀 늦게 그 지급되는 건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만약에 갔는데 애플 아이폰이 없어요. 없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폰이 기다리죠. 없습니다. 기다리죠. 네. 혹시 다른 폰으로 대체 매매하시겠습니까? 뭐 사시겠습니까? 엄청 망가져서 빨리 사야 되지 않는 한 기다리죠 보통. 요즘에는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그럴 리 네. 없는데 하여간 이게 만약에 이번 올해 만약에 안 팔리면 내년에 팔리겠죠.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너무 이렇게 중요한 계산 아닌데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는 걸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진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많은 분들이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1번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가 FTC 즉 연방거래위원회 한국으로 치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번에 암 인수에 대해서 네. 이거는 막아야 된다.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좀 약간 뭐 조사 색수한다 하더니 네, 그렇습니다. 의지가 좀 생기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가는데 많은 분들 왜 올라갔냐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알고 있는 이 엔비디아 실적에 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암에 대한 실적이 더해져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빠져 있을까요? 빠져 있죠. 빠져 있죠. 네. 지금 아직 애매한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어떤 이슈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옴니버스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게 아닌가 싶어서 네. 그냥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만약에 진짜 이게 틀어지게 되면 주가는 조금 빠지겠죠. 그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구글인데요. 구글. 예, 구글. 구글도 어제 올랐습니다. 네. 우리 구글 저희도 구글에 어떻게 좀 도움을 받고 있는 도움을 예. 받고 우리도 구글에게 돈을 벌어주죠. 저희 상부상조하고 있네요. 그럼요. 저는 우린 다 제가- 구글 일부 지분이 있고 직원인 거예요. 저희 지분이 있습니까? 뭐 주주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UBS가 목표 주가를 40% 올리는 기사가 나왔어요. 40%의 배경. 예, 왜냐하면 이제 온라인 광고는 얘들이 꽉 잡는다. 그쵸. 예, 사실 이제 광고 어디다 하겠습니까? 유튜브에 신문 많이 삽지하시나요 하죠. 요즘에? 네? 신문 삽지하시는 데 있습니까? 삽재요? 신문 삽지. 삽지 없죠. 안 하잖아요. 신문 삽지 안 하죠. 삽지라고 하는군요. 그거를. 삽지. 네네. 교차로에 혹시 광고하시는 분 있습니까? 교차로 아직도 있나요? 벼룩시장. 모르십니까? 네 몰라요. 아, 네 아직 있는지. 저희가 이제 네. 있었던 네. 그 잡지였는데 그 조그만. 이제 조금만 있었죠. 근데 그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농담이고 그쵸. 어쨌거나 지금의 광고는 유튜브가 끌어가는 그런 모습 네. 보여주면서 가장 좋은 정보를 픽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3번. 3번은 그 테슬라인데 이거는 뭐 사실 기사가 나온 게 이거 뭐 주가 상관없는 건데요. 우리 이제 그 어린 아이들 네. 보면 이렇게 사이버 쿼드라고 해서 조그만 오토바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거 애기들용. 그걸 출시했대요. 테슬라에서요? 네, 근데 이제 그게 한 8세 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건데 마치 사이버 트럭을 연상시키는 만한 딱 모델입니다. 이게 만약에 테슬라 사주면은 내 아이에게 이거 사주죠. 이게 근데 얼마 정도 하죠? $1,900 정도. 좀 한 비싸네요. 200, 한 30만 원? 좀 비싸네요. 정도. 예, 그렇죠. 어차피 할부가 있으니까 우리한테는 네네.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제 솔직한 얘기로 기사가 나오자마자 주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요. 왜요? 왜냐하면 딱 보면 사이버 트럭 생각나고 야 다 좋은데 왜 사이버 트럭을 못 만들지? 빨리 안 만들지?
그런 쪽으로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네. 제가 보기에 마케팅 하실 때 하나 말고 둘을 모르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약간의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네. 그 다음에 4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주. 화이저, 존슨앤존슨 이런 기업들이 빠졌는데 당연한 겁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백신을 맞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사 한 방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약간 좀 그래요. 일희일비죠. 예, 일일비죠. 정말 그래서 대표적인 일희일비. 그냥 그것도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5-1, 5-2, 5-3은 경기 민감주가 오랜만에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네. 잘 보시면 여러분들 눈에 띄는 게 있는데 비자, 마스터카드가 크게 올랐거든요. 그러게요. 다행히 어떻게 지금 다시 이제 시작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긁어야죠. 써야죠. 지금 이제 온통 여의도도 긁음의 물결입니다. 법인카드 많이 긁나요? 법인카드 네. 많이 긁으시고 내 카드도 긁으시고 네. 여러 가지 긁으시는데 여러분들 조금 더 밖에 나가면 당연한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쵸. 예, 그래서 뭐 우리 밖에 여동은행은 나가면 돈이에요. 예, 우리 여동은행은 어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라고 그쵸, 하는 그쵸. 고급 카드 갖고 있지만 아니 고급 카드 아니라니까. 그냥 일반적인 파란 카드. 색깔 이렇게 붙어 있는 그렇습니까? 거예요. 네. 예전엔 약간의 뭔가 잘 사시는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메리칸 예. 그러니까 아멕스 브랜드에서 나오는 그 뭐 블랙 카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건 정말 이제 연회비도 엄청 비싸고 하지만 저는 그냥 그 카드에 그 끝에 이제 그렇습니다. 아멕스 붙어 있는 거. 한 가지 좀 소원이 있다 그러면 그 카드를 한번 얻어먹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 번도 얻어먹지 못했다는 걸 다시 알겠습니다. 한번 오늘 제가 말씀드릴게요. 쏘겠습니다. 예, 끝나고 남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한 2주간 본 것 중에서 가장 반가운 소식 끝으로 알려드립니다. 뭐죠? 정말 가장 반가운 거. 네. 야, 여행 관련 ETF 어웨이가요. 10일간 하락을 끝내고 네. 오늘 드디어 13일째 올라가는 그런. 아니 어떻게 저렇게 빠지죠? 지난달 중순부터 빠진 겁니다. 웃지 이게. 마세요. 아니,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 아니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아니 여행을 가잖아요. 그래도 가시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여행 관련 ETF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네. 저는 이제 이게 하나의 큰 사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좀 나갈 수 있겠다는 어떤 자신감 아니면 어떤 눌려있던 그런 약간의 마음이 풀리는 게 아닌가 네. 싶어갖고 좀 재밌게 봤는데 어쨌거나 여행 관련 ETF 어웨이가요. 네. 12일간 연속 빠지다가 오늘 첫 번째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다행입니다. 야,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항공주, 그다음에 크루즈, 호텔이 다 빠졌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네. 어쨌거나 오늘 한번 크게 반등했는데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지길 바라면서 갖고 온 그림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틈을 타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봄부터 네. 기다리면 여행 관련주가 가지 않겠냐. 우리가 여행도 가고 네. 그 얘기한 지가 벌써 6개월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네. 좀 애매한 게 우리나라 정책도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3일 이후부터 다시 이제 해외 갔다 오면 자가격리 10일 의무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제 PCR 검사가 3일 전 거였는데 이제 24시간 전 거를 내야지 그렇습니다. 입국할 수 있고 좀 이런 게 약간 타이트해지긴 약간 있죠. 했어요. 타이트했죠. 네. 근데 그렇지만 아직까지 100%는 아닙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러분도 혹시 오미크론 때문에 미국이 락다운 한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못하죠. 이제는 더 못하잖아요. 이상 예. 락다운은 너무 큰일 나죠. 하면 우리 좀 소상공인 분들이 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안 될 거로 보기 때문에 조금 더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보여드린 그림이었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어제 시장 정리해봤고요. 여러분들이 또 기다리시는 분 만나러 잠시 후에 이남우 교수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10년 더 살면은 자산을 10배로 불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생각을 했죠. 오래 사는 게 길이다. 네. 그게 분을 쌓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0년만 더 살면 자산을 2배로 더 늘리니까. 아니 10배. 10배? 네. 네, 10년에 10배 자신 있습니다. 네. 얼마 전 3프로TV에 출연해 큰 화제가 됐던 강환국 작가의 거인의 포트폴리오. 평범한 월급쟁이였던 그가 월급을 쪼개 경제적 자유를 만들 수 있었던 거장들의 23가지 전략을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 시스템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 똑같은 투자라도 투자 자금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손실이 나는 투자를 수익으로 나는 투자로 바꿔버릴 수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사경인입니다. 원래 제 직업은 회계사고요. 2년이 돼가지고 증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10년 넘게 재무제표나 투자랑 관련된 강의도 해오고 있고요. 지금은 제주도에서 지내면서 제 개인 투자를 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책을 한 권 새로 또 내게 됐는데요.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다루는 책을 이번에 쓰게 돼서 여러분한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한 사람을 위한 책입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저희 아내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아내의 눈높이에 맞춘 책인데요. 실제 투자가 내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책을 읽어간다면 재산을 늘리거나 어떤 재무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경인의 친절한 투자 과외
지금 서점에서 만나보시죠.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언제나 6시 30분부터 여의도에 위치한 3프로TV 오픈 스튜디오에서 라이브로 방송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찾아오세요. 예, 그렇습니다. 외롭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스튜디오도 오시고 예. 새벽을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 참 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 만나보도록 할게요.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멋쟁이세요. 네. 네. 오늘 저 세종시에 강연이 있어서 아, 좀 정말요? 이따 내려갑니다. 조금 더. 공무원들 교육시키러. 어떤 주제로요? 그러니까 자본시장에 관해서. 네. 그러니까 약간 뭐 주식시장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공무원 대상이니까 좀 패키징을 자본시장이라는 용어로 조금 네. 거창하게. 잘 주식 얘기하면 안 네, 되니까. 잘 부탁드려요. 우리 나라 경제를 또 그렇죠. 네, 중요한 분들이죠. 챙기고 맞습니다.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좋은 강의 부탁드리고 오늘도 저희는 교수님만 믿겠습니다. 사실 오늘 뭐 반등을 하기는 했지만 마음이 좀 불안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쭉 네. 말씀해 주시고 오늘은 최근 이제 트위터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주제인가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이제 네. 시장 전체로 놓고 볼 때는 오미크론 얘기가 제일 화두였지만 그렇죠. 개별 기업 뉴스는 월가에서 오늘도 아까 제가 그 블룸버그 들으면서 오니까 이 그 트위터의 창업자이자 CEO인 잭 도시가 월요일날 갑자기 그만뒀잖아요. 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전문가들은 이 사람이 이제 퇴임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지만 그 이제 그만둠으로써 그게 계속 화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개인적인 그 캐릭터 자체가 독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미국은 이제 이사회가 그 경영진을 선임을 하고 해고하고 이제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이 트위터 경우에는 그 행동주의 펀드, 헤지 펀드 중에 일종인데 가장 그 좀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실제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운영하는 행동주의 펀드의 그 지존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엇. 엘리엇이 이제 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우리가 공부하면서 미국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사회가 경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행동주의 펀드들이 워낙 요즘 많아서 그런 뉴스를 거의 매일 우리가 그 해외 뉴스에 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하기 전에 네. 교수님 보통 CEO가 사임하면 해당 기업이 어떤 기업은 올라가고 어떤 경우 주가가 빠지는데 혹시 그런 차이점의 이유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그 회사의 이제 경영 실적에 기여를 많이 하는 CEO는 갑자기 어떤 뭐 이제 병이 생겼거나 암이 생겼거나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 같은 네, 경우가 그렇죠. 2011년, 12년 이제 나중에 사망하실 때까지 그 몇 년 동안 이제 암으로서 췌장암으로서 고생암으로서 애플 주가에 상당히 부정적인 요인을 줬고 이 잭 도시 같은 부분은 실제 그 이 트위터 말고 그다음에 핀테크 상장사인 스퀘어라는 데도 그렇죠. 또 창업을 해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네.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회사를 또 창업을 해서 공동 경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 기업만 그 최고 경영자 역할하기도 쉽지 않은데 두 개를 같이 공동 경영을 하면서 조금 이게 힘이 분산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처음에 이분이 이제 그만뒀다는 얘기가 나와서 주가가 급반등을 좀 했었죠. 근데 이제 그 이후로는 주가가 오늘까지도 좀 빠졌는데 이게 이제 후임이 이제 선정이 되고 내부 승진이 이루어졌습니다. CTO 하던 그 인도계 출신인 그 아그라왈이라는 아주 똑똑한 사람 같은데 그래도 조금 경영진이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검증이 되지 않았냐. 그래서 시장에서 좀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상황에 따라서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그 사임의 배경이나 뭐 트위터의 뭔가 내부적인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좀 생각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좀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그래서 그 이제 이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행적이 그 애플을 창업한 스티브 잡스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트위터를 2006년에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2년 후에 그 해고를 당했어요. 이것도 이제 이사회가 CEO를 해고를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너무 사장님이 퇴근을 일찍 하신다. 요가 수업 받으러. 그러니까 좀 독특한 캐릭터죠. 요가 수업이요? 예. 그래서 이분이 그 이제 다시 이제 그 2년 전에 그 아까 2015년에 트위터 CEO로 복귀한 다음에 계속 경영 성과가 좋지 않으니까 엘리엇이라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삼성
삼성 현대차 그룹 지분을 유명하죠. 매집해서 흔들었었죠. 그래서 엘리엇이 그 이 잭 도시를 해임을 공개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그 이유가 두 개 회사를 경영하는 것은 암만 뛰어난 사람도 불가능하고 이분이 또 1년에 한 반 이상을 아프리카에 가서 좀 그 본인이 그 암호화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맞아요. 근데 아프리카가 전력 요금이 싸서 거기서 채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 이제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드디어 뭐 공식적으로 이제 자기가 스스로 물러난 거지만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못했던 것 같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그 가장 큰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뭐니 해도 이 회사가 2013년에 상장이 됐는데 페이스북하고 비슷한 시점에 상장이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근데 페이스북은 그 당시에 주가가 $20에서 지금 $310로 한 10배 이상 올랐는데 트위터는 주가가 그 자리예요. 근데 이 회사가 사회적인 영향력, 브랜드 가치, 뭐 인지도 이런 거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가총액이 40조 원밖에 안 되니까 그럼 그동안 뭐를 했냐 도대체.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은 이제 시총이 1,000조 원이 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찬반 논란이 있는 스냅은 그래도 트위터보다 시가총액이 90조 원. 그리고 요즘 이제 미국 젊은이들은 틱톡을 그렇게 많이 씁니다. 국내에서도 최근에 젊은이들 많이 쓰지만 틱톡은 상장사가 아니지만 시총이 한 300조에서 한 500조 원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너무 그 트위터가 경영진이 이 좋은 플랫폼을 갖고 좋은 브랜드를 갖고 그동안 너무 경영을 잘 못하지 않았나. 그리고 주가도 좀 부진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고 자기의 이제 그 제2의 인생을 살러 스퀘어라고 자기가 두 번째로 창업한 회사에 전념을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엘리엇이 결국에는 이제 성과 없으니까 관둬라하고 압력을 넣은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 엘리엇이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삼성전자 지분을 2%를 그때 매집을 했었고 2016년에 현대차는 한 1~2% 매집을 지분을 현대차 모비스 했었는데 여기 그 트위터의 경우에도 한 4% 정도 넘는 지분을 매집을 하고 그 대신 그 이 회사는 보통 그 영향력이 되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그 매집을 한 다음에 경영진을 교체하거나 경영 성과를 유도할 때 다른 투자가들의 호응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작년에 이사회 멤버가 한 10명쯤 되는데 4명을 자기 쪽 그 이사회 사회이사를 선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사회를 뭐 장악했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이사회를 거의 자기네가 이제 많은 영향력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이사회를 좀 교체를 긍정적으로 했고 그래서 월요일 날 이제 그 잭 돌시가 사임을 발표한 후 그 엘리엇이 공식 그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엇이나 이런 행동주의자 펀드는 칼 아이컨이라고 기업 사냥꾼도 이제 그런데 보통 그 공식적인 보도 자료는 되게 경영진을 칭찬을 해요.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 그리고 후임은 당신이 이제 그동안 그 키워온 그 저 아그라왈이라는 사람인데 되게 우리가 기대를 많이 한다. 하지만 또 동시에 엄청나게 경영진한테 이제 성과를 내라고 압력을 넣고 그다음에 영어로는 name and shame policy라고 칭찬도 하지만 또 그 계속 그거 경영을 못한 거에 대해서 좀 반성도 하라고 그런 공개적인 비판도 하거든요. 그래서 양면적인 정책을 쓰는 게 항상 이런 그 행동주의 펀드의 그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그걸 당하는 입장에서는 견디기가 되게 쉽지 않죠. 그렇죠. 네. 엘리엇은 어떻게 그들은 스스로 잘 운영을 하고 있나요? 네, 그래서 그 엘리엇은 그 진짜 월가에서 가장 똑똑하고 또 가장 그 성과가 좋은 그 헤지 펀드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 다른 그 행동주의자 펀드 같이 유태인이에요. 여기 이제 폴 싱어라고 그 하버드 법대를 나온 원래 법률 전문가가 만든 회사인데. 네. 뭐 공식적인 운영 자산은 한 60조 원쯤 되는데 레버리지를 하니까 이거보다 더 임팩트가 크죠. 그래서 지난 40년 동안 이 펀드가 손실이 난 해가 2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언제였죠? 2년도 우리나라가 그 외환 위기를 겪었던 98년, 그다음 세계 금융 위기 2008년. 그러니까 거의 그 수수료를 많이 띄어내가니까 실제 수수료 떼기 전 수익률로는 거의 한 20% 성과를 매년. 그리고 여기는 모든 포지션에 대해서
해지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여기가 독하고 그다음에 그 자기가 타겟을 한 회사를 그 목표대로 자기네가 이제 그 흔드냐 하면 실제 이제 국채도 많이 매입을 하는데 이머징 마켓의 남미의 그 아르헨티나라고 있죠. 예. 아르헨티나 그 정부와 싸우면서 여기 군함을 압류하기도 했습니다. 그 전투를 하는 군함을 그 정도로 진짜 여기 소나기에 한번 걸리면 나오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도 실제 2017년에 삼성전자가 그 자사주를 10% 이상 전격 그 소각하는 의사결정을 그 당시에 했던 것도 이제 엘리엇의 압력, 그 주주 환원을 하라는 그런 압력을 이제 견디지 못해서 뭐 그렇게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지금 그들의 타겟이 됐던 국내 회사들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사실 그때 당시에는 좀 약간 좀 무서운 그런 분위기도 그렇죠. 뭐 잘 좀 모르니까 컸어요. 저희는 네. 그렇죠. 네. 근데 어떤 회사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보면 이제 그러니까 그 엘리엇이 공격을 했던 데는 2016년에 삼성전자, 그 다음에 2년 후에는 현대차그룹, 현대차, 기아차, 현단 모비스, 그 다음에 엘리엇이 아니지만 그 칼 아이컨이라고 여기 버금가는 행동주의자 펀드가 2005년에 KTNG를 공격을 했었죠. 근데 이제 이런 그 행동주의자 펀드들이 공격을 하는 회사들의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회사의 그 영업력, 비즈니스 모델은 뛰어난데 그 거버넌스나 그 다른 그 경영진의 신뢰가 부족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저평가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회사 자체는 좋은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위터 경우도 보면 시가총액이 40조 원밖에 안 되지만 이 회사의 플랫폼, SMS로서 플랫폼이나 그 브랜드 가치, 사회적인 영향력은 엄청나니까 이것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경영진만 좋은 사람으로 교체가 되면 엄청난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이제 그런 믿음이 깔려 있죠. 예. 우리나라와 미국 기업의 구조가 사실 약간 좀 느낌이 딱 달라요.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세습 경영이 굉장히 많은데 미국은 일 못하면은 집에 가게 만드는 그런 게 굉장히 또 그렇죠. 주주의 그러니까 힘이 창업을 강한 것 해도 같아요. 내가 그 회사의 그 30% 50%에 가까운 그 지배적인 그 컨트롤을 할 수 있지 않으면 애플에서 스티브 잡스도 쫓겨났었고 처음에 여기 그 잭 도어시도 트위터 지분이 2% 정도였어요. 그래서 지분이 충분치 않으니까 두 번째 뭐 쫓겨났나 하니까 두 번째 그만뒀죠. 그래서 내가 창업을 했었어도 이 회사를 내가 계속 소유할 수 없고 그다음에 나의 자식들이 세습해서 경영할 수 없고 결국 회사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은 이사회다. 여기 이제 그림을 보여주시면 그 주주들이 지배주주건 소수주주건 이건 이제 미국의 상장사에 되게 아주 공통적으로 경영진이나 주주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미국 그 투자를 할 때 이런 그 기본 개념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다. 그 주주는 이제 소수주주도 포함이 되고 그래서 이런 주주들이 일상이 되게 바쁘니까 경영을 일단 이사회한테 위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회가 주주의 명령을 받아서 그래서 이사회가 경영진을 선임을 하고 경영진을 평가도 하고 그다음에 경영을 못하면 해고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회의 권한이 엄청나게 막강을 한 거죠. 그래서 한국도 보면 우리 이제 이사회의 권한을 최근 SK그룹 같은 데가 좀 강화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이 이사회를 컨트롤하고 있는 엘리엇이 앞으로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되게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페이스북 같은 데가 천조 회사가 됐는데 트위터가 영향력이나 그 브랜드는 그거에 못지않게 대단하거든요. 그냥 트럼프가 여기 계정이 폐사가 돼서 작년에 대통령 선거 때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시총이 그 페이스북에 뭐 한 20분의 1도 안 되니까 뭔가 이거보다는 좀 잘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되게 저희가 관심을 갖고 그 거버넌스나 이사회 기능, 그 다음에 행동주의 펀드들의 그 앞으로 그 나갈 방향 이런 쪽을 좀 우리 공부하는 차원에서 트위터를 좀 관심 있게 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트위터 이번에 그럼 신임 CEO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기대를 가질 만한 인물인가요? 그러니까 그 실리콘밸리도 동부보다는 조금 좀 오픈된 그 마인드가 있지만 이제 이분도 그 인도의 IIT, 그러니까 India Institute of Technology, 그러니까 MIT보다도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는데
됩니다. 그래서 여기 출신인데 결국은 이제 외국인이 스탠포드에서 박사를 받은 사람이지만 갑자기 CEO가 돼서 조금 그 경계하는 그런 그 목소리가 좀 있어요. 최근에 주가 빠진 것도 그런데 근데 뭐 이분을 우리가 평가하기에는 아직 좀 이르지 않나 못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대부분 그 월가나 실리콘밸리에서는 조금 좀 더 경계에 그 약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실제 인도 출신 CEO가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도 있고 알파벳 CEO도 그 순다 피차이가 있고 지금 빅테크에도 2명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테크 회사 큰데 아도비, IBM, 여기 트위터.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 경영 능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친화력이나 이런 적응력이 저희 동양 사람들 중국계, 한국계보다는 있어서 이분이 뭐 의외로 또 잘할 수도 있고 앞으로 엘리엇이 어떻게 이 새로 선임된 CEO를 조정을 뒤에서 하고 관리를 할지 되게 관전 포인트라고 제가 보기엔 보입니다. 예. 앞으로 트위터가 이제 CEO 교체로 인해서 과연 어떤 변화가 또 나타나게 될지도 지켜보는 거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우리끼리 얘기입니다만 이 세 명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트위터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교수님 하십니까 트위터? 저는 자주 하십니까? 저는 자주 안 하고 한 번 했는데 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른 사람 팔로우는 많이 하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미국인들은 근데 꽤 하죠. 그렇죠. 근데 많이 안 영향력이 한국이 많이 안 하나요?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많이 했다가 지금은 이제 뭐 페이스북도 그렇고 트위터도 그렇고 좀 시들하죠. 그렇습니다. 뭐 이런 글자 하는 거가 별로 이렇게 그림으로 그림 하시니까. 근데 솔직한 얘기로 그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계정이 빠지면서 좀 약간 안 된 게 아닌가. 그때 굉장히 팔로워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제 미국의 사용자 수가 최근에 좀 감소해서 그렇죠. 여러 가지 경영 성과가 좀 부진한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뭐 한 2, 3년 내에 매출액이나 이런 거 한 2배 올려라. 그런 그 목표를 달성했는데 그 방향으로 지금 가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압력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뭔가 다른 지금의 모습에서 좀 다른 모습이 좀 보여져야 트위터에 이 새로운 브랜드 강화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관련해서 바뀌었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기대해 보죠. 이런 데들은 이제 시총이 40조 원밖에 안 되면 어디 다른 데가 쉽게 또 인수할 수도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앞으로 또 재미있는 스토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제 사실 메인 주제는 이거예요. 사실 오늘은 시장이 반등을 했지만 연말에 대해서 좀 불확실성이 커서 많이들 불안해하시는데 그걸 좀 이렇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교수님께서 오늘 이야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보통 연말에는 시장 분위기 좀 좋은 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끝에 이제 당부사항을 한 2-3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그림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11월 아마 첫째 주였던 것 같은데 조금 이제 한번 이런 그때 이제 되게 3분기 실적이 아주 좋게 나와서 맞아요. 되게 시장이 막 흥분할 때인데 조금 그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골드만 자료인데 1985년 이후 미국 S&P 지수의 1월부터 12월 지수의 그 움직임의 그 이제 평균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 주가는 우리 장 소장도 여러 번 얘기하자면 연평균 보통 한 10% 정도 상승을 하죠. 그래서 과거에는 보면 11월, 12월에 그 산타 랠리 비슷하게 급등하는 장을 보였는데 조금 이번에는 좀 틀리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저는 했었는데 이제 그 이유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영어로는 priced for perfection. 그러니까 모두 넘은 게 이제 완벽해서 이걸 또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최고의 주가, 최고의 집값, 최고의 비트코인 가격, 그다음에 사상 최고의 기업 공개 물량, 뭐 M&A, 그다음에 개인 자금이 최고로 이제 시장에 유입이 됐고, 그래서 모든 게 너무 좋아서 거꾸로 모든 사람이 불안하고 bearish하면 증시건 주가건 그게 바닥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좀 불안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보면 요거는 제가 지난주에 아마 얘기했었는데 미국 증시를 놓고도 골드만하고 모건 스탠리가 좀 상반된 의견을 보인다. 그래서 올해같이 한 20% 다 같이 공감해서 올라가는 그런 그 컨센서스에 의한 그런 주가 상승이 아니라 내년에는 장이 상당히 만만치 않지 않나. 그래서 골드만은 이제 내년에도 계속 주가가 한 10% 가까이 올라갈 걸로 보는데 모건 스탠리는 좀 부정적인 bearish한 의견을 해서 상당히 이 점이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 그림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래서 전 세계 기업 이익 증가율인데 이거는 지난주 우리 토요일 날 할 때도 이제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이것도 이제 골드만의 그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기업 이익이 50%나 증가하는 진짜 좋은 환상적인 시장이었는데 내년에는 감익을 하는 건 아니지만 기업 이익 증가율이 한 8%로 둔화가 되니까 이게 이제 한국 같은 데는 이제 한번 꺾이면 감익으로 이익이 감소하는 상황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 조금 나왔던 조정을 받는 이제 조정이라는 건 보통 주가가 고점 대비 한 10% 정도 그렇죠. 빠지면 조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미국도 보면 S&P 기준으로 한 4~5% 빠졌다가 오늘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러한 조금 그 리스크가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당부 사항은 첫 번째 너무 시장 분위기에 하루 몇 프로 올라가고 그 다음 날 몇 프로 빠지고 거기에 휩쓸리기보다는 내가 들고 있는 종목, 내 포트폴리오의 펀디멘털에 집중을 하는 게 그래서 심리적인 거에 너무 이제 흔들리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가는 앞만 좋은 종목도 단기적으로 1~20% 이상 빠지는 국면이 항상 있거든요. 그 기업의 펀디멘털하고 틀리게. 그래서 여기 제가 질문을 우리 장 부사장님하고 여앵커님한테 드리고 싶은데 우리 여기 미주미에서도 얘기하고 저도 한번 얘기했던 종목인데 진짜 좋은 효자 같은 종목이에요. 근데 이 종목도 5년 주가 차트를 보면 계속 올라가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 종목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금년 1월 사이에 세 달 사이에 주가가 22%나 이 종목 펀디멘털하고 상관없이 주가가 22%나 하락하는 국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뭘 것 같으세요? 뭐죠? $520 정도의 가격. 500 그러니까요. 뭐죠? 뭐예요? 저 엔비디아는 아닌 거 네, 같아요. 엔비디아는 아니고 가격을 아니까. 애플도 아니고 네. 이게 코스트코입니다. 그래서 그 진짜 여기는 뭐 경기랑 전혀 상관없이 네. 우리가 뭐 기업이 좋든 내가 해고를 당했든 뭐 월급이 증가했든 그냥 항상 찾아가는 그런 그 효자 같은 종목이고 주가가 지난 10년 동안 거의 평균적으로 매년 20% 올랐습니다. 그런 회사도 심리적으로 장이 조정을 받고 과매도가 되는 국면이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좋은 기업을 내가 봐놓은 게 있으면 주가가 진짜 개별 종목이 한 1~20% 이상 빠지는 국면이 있으면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또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고 네. 두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내가 관심이 있는 기업, 그게 뭐 나의 포트폴리오일 수도 있고 내가 이제 관심 있게 지금 이제 투자를 좀 고려하는 기업이 주주를 위해서 어떻게 그 돈을 쓰느냐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국면에서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기업이 주주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배당 아니면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하는 거죠. 애플이 이제 이런 걸 되게 잘하죠. 근데 길게 보면 성장을 통해서 주가 상승을 유도할 수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는 설비 투자를 할 수도 있고 R&D를 할 수도 있고 다른 기업을 M&A 현금 M&A를 할 수도 있잖아요. 요즘 우리나라 뭐 SK나 CJ그룹이 M&A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제대로 돈을 잘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면 주가가 흔들려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잘못된 방향으로 돈을 쓰면 그런 점은 되게 걱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3분기 실적을 보면 미국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도 좋은 올바른 방향으로 돈을 쓰겠다고 대부분 발표를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자사주 매입 소각에 되게 돈을 많이 쓰겠다고 많이 발표를 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우리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매년 30% 40%씩 그 주식 투자로 돈을 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많죠. 미국에서는. 근데 그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20세기 최고의 투자가라는 워런 버핏도 장기적으로 연 20%밖에 못 벌었거든요. 그리고 시장은 전반적으로 연 10%.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30~40%씩 2년을 계속 벌었다면 앞으로 내년에는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가는 과거 10년 동안은 연평균 14%, 지난 30년, 50년, 100년 동안은 연 10%를 벌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은 우리가
기대 수준을 좀 낮춰서 눈높이를 낮춰서 우리가 임하는 게 리스크 관리도 할 수 있고 큰 사고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조금 보수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이 문장이 오늘의 주요 주제네요. 네네. 그래서 네. 우리가 뭐 항상 존경하고 대단한 그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업을 만든 그 빌 게이츠인데 빌 제가 게이츠. 우리 수업 그 저 신촌에서 우리 대학원하고 학부 학생 할 때 이 얘기를 항상 강조합니다. 네. 산업 기업 분석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우리는 2년 후 일어날 작은 변화에 너무 과잉 반응을 하고 대신 10년 후에 일어날 큰 변혁 산업적인 그 아주 큰 변화는 너무 과소평가를 한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을 임할 때도 너무 하루 이번 주에 일어나는 주가 움직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고 그것보다는 좀 길게 편안한 마음을 갖고 한 달, 한 분기, 1년 후, 2년 후에 일어날 그 기업의 펀디멘털의 변화, 그 기업이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나 이제 그런 쪽에 좀 신경을 쓰면 내년에도 좋은 수익률을 성과를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더 있다면 더 듣고 네. 싶은데 좋은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남우 교수님 매일매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유튜브 채널 이름이 뭐죠? 네네. 그래서 열심히 올리고 있는데 네. 요즘 또 이렇게 좀 구독자가 잘 안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그래서 뭐 지금도 일주일에 한 서너 개, 너덟 개 네네. 올리고 있고 그저께도 합정동 스튜디오에 가서 네. 열심히 찍어서 지금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 네. 관심을 갖고 한번 들어가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남우의 좋은 주식 연구소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는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2년에도 여전히 유망할 1등 산업과 종목들을 찾아야 할 시간 리서치 명가 메리츠증권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2022년도 투자의 정확한 흐름을 읽고 미리 준비하는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투자 특강.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달라진 시장 환경과 유망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안목을 키우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AI 워로 테슬라 투자의 영감을 끌어낸 자동차 김준성 애널리스트를 비롯한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염승환입니다. 미스터마켓 2021의 경제 전망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건 저와 함께 해준 훌륭한 네 분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힘을 합쳐서 미스터마켓 2021을 준비했습니다. 2022년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장이 되겠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메타버스, NFT 등 저희가 준비한 기업들을 함께 공부하시고 그 기회를 잡아보세요. 자, 2022년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저희 3프로TV에서는 책도 마련하고 강의도 마련해뒀습니다. 이게 연말에 이 강의 네. 준비하시는 분들 정말 바쁘실 것 같아요. 메리츠 증권과 함께하는 2022년 투자 전략 그리고 관련된 업종에 대한 전망, 전략 네. 여러분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주식에 비치다 이항현 교수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입니다. 교수님 오늘 금요일이라서 약간 또 캐주얼하게 우리 미주미 오징어 게임이 연상되는 티셔츠 입고 오셨네요. 오징어 게임이 뭐죠? 오게 모르세요? 왜 그러세요? 저희 그냥 저희 단독으로 저희 옷을 이렇게 디자인했더니 네. 또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 계시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교수님 어떤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저는 오늘 또 올라가서도 좋아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진정해야죠, 우리. 진짜 좋아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제목 자체 이렇게 정했어요. 네. 지치지 않는 변동성 장세다 얘기했는데요. 이게 지금 웬만하면 5,600 포인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네. 오늘도 결론은 620 정도 올라갔을 텐데요. 또 700 포인트까지 올라갔고요. 엊그저께만 하더라도 또 뭐 마이너스 800 갔다가 마이너스 500 가고 그래서 이게 변동성이 잦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뉴스 하나 나올 때마다 좋고 나오면 정신이 없고요. 지금은 뭔가 좀 기다리셔야 되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뭔가 WH에서 정확한 얘기를 좀 해주는 시점이 돼야 되겠고요.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상품 시장에서
유가가 좀 회복돼야 되는데 유가가 좀 오늘 올랐어요. 다행스럽게요. 그렇지만 67달러 수준에 아마 지금도 거래되고 있는 걸로 제가 봤기 때문에 이것들이 시작이 이번에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전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때 74달러, 75달러였거든요. 물론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유가가 내리면 좋죠. 그렇죠. 그렇지만 주식시장의 어떤 안전판의 역할은 지금 유가가 좀 안정돼야 되겠다. 안정된다면 좀 올라가야 될 때입니다. 솔직히요. 그래서 한 74달러, 5달러 정도 가는 모습을 보이고 거기서 유지되는 것이 아마 이 오미크론에 대한 불안감이 좀 줄어 잦아드는 것이 되겠고 아니고 오히려 발표문이 혹시라도 언젠가 조만간 나온다니까 WHO 이거 진짜 심각하고 모두 다 지금 셧다운 이렇게 권고가 나오면 지금 주가는 또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것은 냉엄한 현실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한 두세 가지 얘기만 특징주부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두 가지 정도가 아마 가장 큰 거라고 보는데 역시 아이폰이죠. 아이폰에 대해서 약간 상반된 주장이 나왔어요. 물론 블룸버그가 애플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뭔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내부자가 확실한 내부자. 우리 보면 빨대가 있는 겁니다. 내부자에. 그래서 항상 단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애플 카드 얘기 많이 나오고 얼마 전에도 2025년에 완전 자율주행차. 단 한 번도 애플은 확인한 적도 없고 이 보도에 관련해서도 확인한 적이 없어요.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많은 기대감이 있고 많이 팔린 것까지 사실인데 이미 공급자들한테 협력업체죠. 우리 보면 협력업체들한테 눈높이 좀 낮춰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수요가 확실히 그렇죠. 준다는 거잖아요. 수요가 준다기보다는 이런 제가 다 읽어봤더니 문맥으로 보면 감정 이게 아니라 엄청 아이폰 13이 기대가 많이 팔리기 때문에 내년도에 엄청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다. 그래서 조금 표현이 되겠고요. 제가 약간 여기서 약간 조미를 쳐서 제가 번역을 하면 너희들 좀 냉정하게 있어. 흥분해서 막 뭐 여기저기 떠들고 흥청망청 쓰지 말고 흥청망청 투자하지 말고 지금 이 정도일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문맥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아마 시간에서 벌써 3, 4% 떨어졌고 아마 부사장님 방송하실 때도 선물 시장이 꽤 떨어졌죠. 이게. 꽤 떨어졌는데 그렇습니다. 예. 오늘 장주에 보면 결국 다 메꿨어요. 다 메고 아마 0.6% 정도. 예, 그렇죠. 예, 그 정도로 했기 때문에 역시 애플의 힘은 대단하다라고 다시 한번 느꼈고 물론 주가는 뭐 또 떨어질지 모르죠. 다만 오늘 웨드부시의 데나이브스 형님은 목표 주가로 오히려 또 월가 최고로 오늘 발표해놨습니다. 월가 최고가 200달러가 나왔고요. 역시 시가총액이 그러면 3조 2천억 달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20% 정도 업되는 거거든요. 이거 오늘 역시 아이폰 13에 대한 생각보다 훨씬 좋은 어떤 수요 가 있다는 거. 물론 반대 얘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반대 얘기는 지금 중국이 엄청나게 팔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본은 일단 그 바꾸는 그 교체 수기가 지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약간 슬로우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이게 또 팩트입니다. 숫자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데나이브스 같은 경우는 계속 좋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건 스탠리는 약간 긴 얘기지만 애플카 나오면 이게 더블 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이 있는데 여하튼 오늘은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게 워낙 이렇게 개파락했다가 상당분이 메꾸면서 0.6% 정도로 끝날 수 있었다.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는 소폭 상승하고 있어요. 또 좀 올라가요. 특이하게 하여튼 그만큼 뭐랄까요? 팬심이 일단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한 종목 더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는 예전에 한 올 본문 정도에 한번 얘기한 것 같고요. 뭐 배당 얘기할 때 잠깐 한 것 같고 은행주 얘기한 것 같고 아마 미주미 보신 분들 많이 아실 것 같고 혹시 이 방송은 제가 알기에는 해외에서 보신 분이 한 25% 정도 되잖아요. 이 방송 20%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아마 캐나다에 계신 분이 여기서 또 한 3, 4%는 보실 것 같아요. 캐나다 계신 분이 한 분도 모를 수가 없는 은행이 있습니다. 이게 TD뱅크라고 있어요. TD뱅크가 미국에도 들어갔고 미국의 16개 주에 그래서 영업을 합니다. 지금요. TD뱅크가 있고 혹시 부사장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TD뱅크가 우리 벅시에스의 그 도시가 네브라스카의 오마하잖아요. 네, 오마하죠. 오마하의 경기장의 주요 스폰서 이름이 스타디움 이름이 혹시 기억하세요? 그걸요? 제가 10개까지 힌트를 드렸으면 맞추셔야죠. 어제 뭔가 저녁때 기억 안 나는데. 오마하? TD 스타디움입니다. TD 스타디움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만큼 TD뱅크가 큰 건데 이제 미국에서 한 거는 2006년에 아마 다른 은행을 하나 인수하면서 영업을 시작했는데 미국에서 소매 영업 시작한 지는 한 15, 16년 됐고요. TD 어메리트레이드 하면 다 아세요. 그거는 그렇죠. 이제 어메리트레이드가 TD를 인수하면서 TD 어메리트레이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TD가 대주주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TD를 아시는데
오늘 TD가 사상체육과를 갔습니다 지금요. 네, 거기 그러니까 붙었는데요. 사상체육과를 갔는데 이게 오늘 보면 또 배당을 12%를 올려줬고요. 또 흥미로운거가 이 회사도 역시 애플 수준인데요. 또 오늘 또 자사주를 발표했는데 지금 물량의 3%에 육박하는 자사주를 또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펀더멘탈이 갑자기 좋아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딱 보면 3% 정도 주주 가치 올라간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주식의 어떤 희망은 역시 그런 백그라운드는 역시 자사주랑 주식 배당, 뭐 그 자사주랑 그 배당 나눠주는 거, 그리고 역시 그 기타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주주 친화 정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라도 기억하세요. 어떤 경우라도 미국 주식에 바탕이 있다. 그래서 시장 좀 불안하고 어렵고 그러면 아까 저도 이남우 교수님과 100% 동의하는 거가 눈높이를 제가 항상 낮춰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시장을 하여튼 배당이나 자사주 이런 것들 주주 친화 정책이 정말 미국의 근간이라는 걸 꼭 좀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네. 앞서 그 시장과 관련해서는 역시 여전히 뭐랄까요 많이 떨어지면 사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떨어질 때 사면 X된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경고의 가장 큰 목소리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금도 물론이고 내년도 물론이고 후년도 마찬가지 언제까지 2030년까지 주식을 지금 떨어진다고 하면 낭패 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요. 말씀드렸다시피요. 근데 정확하게 반대되는 사람이 나온 거죠. 이게 보면 많이 여러 번 얘기했던 분이 있는데요. 마르코 콜라노빅입니다. 마르코 콜라노빅은 JP모건의 수석투자 전략가인데요. 이분은 따라다니는 수사가 항상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분은 여기 화면에 써놨지만 halfman, half-god입니다. 반인 반신이고요. 또 한쪽 같이 불러들은 말이 시장을 움직이는 사이나이라고 해서 뭐 좋은 면 나쁜 면 항상 큰 영향이 있다는 사람인데 이분이 오늘 얘기한 거가 지금 주식을 좀 사야 된다 얘기하는 거죠. 앞선 코너에 좀 잠시 나가겠지만 이분의 얘기는 다양한 얘기가 있지만 이런 거죠. 지금 시장 긍정적으로 본 사람은 오미크론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두 번째 발생했잖아요. 미네소타에서 발생했는데 이 사람 이미 회복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분이요. 첫 번째 확진자는 회복 중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시각은 딱 이겁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는 지나치게 과장돼 있고 시장이 한마디로 오버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오버 뭐 끝났다는 얘기를 이런 우려는 끝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오버해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서 결론은 주식을 사야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원문을 제가 갖고 왔어요. 원문인데 원문만 보면 어지럽잖아요. 그래서 또 한번 약간의 힘을 빌렸습니다. 약간의 힘을 구글의 번역기의 힘을 약간 받았거든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시장은 새로운 그러니까 코로나19 변종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혼란에 빠졌다. 그렇지만 오미크론의 데이터는 희소하고 별로 없다는 얘기죠. 정보가 모순되고 특히 이제 항상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저는 이제 공감이 가는 건데 일부 미디어는 위험을 과장하잖아요. 그쵸. 항상 마찬가지죠. 좋은 것도 과장하고 그러니까 미디어의 역할일 수 있는데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미디어는 위험을 과장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분이 된다 안 된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은 좀 안정되게 편안하게 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말이 나온 김에 JP모건의 시각을 어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어요. 이거는 그저께 말씀드린 건데 여튼 내년에도 좋다는 얘기 5,050을 얘기하고 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이분이 그 JP모건에서 예년에 얘기하는 것은 에너지, 금융 등 경기 민감 섹터 이거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고 지금 공통된 거가 예를 들어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그렇고요. 잠시 후에 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릴 바클레이즈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쫓아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에너지, 금융, 헬스케어입니다. 지금은 헬스케어는 저희도 별로 많이 얘기 안 하고 저는 이제 뭐 메디컬 디바이스 쪽만 좀 얘기하는데 여튼 에너지, 금융, 헬스케어가 웬만한 IB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여기 몰려 있습니다. 헬스케어 이런 쪽이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 좀 염두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에너지면 금융이네 모두 헬스케어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굳이 관심 있으면 우리나라의 헬스케어는 바이오 쪽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들이 얘기하는 헬스케어는 의료보험이면 의료보험, 메디컬 의료기기 쪽에 많이 관심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밖에 소형주나 컨슈머 서비스 랑 보고 있는데요. 요거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이것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구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캡처 떠두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은 제가 그래서 최대한 해상도를 좋은 걸 갖고 왔거든요. 이걸 캡처 떠두세요. 그러니까 이건 미국, 유럽, 재팬입니다. 일본,
이머징 마켓, 한국을 포함한 이머징 마켓, 차이나까지에 대한 모든 것에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요. 처음에 미국의 밸류, 가치주는 어떻게 보고, 성장률은 어떻게 보고, 퀄리티 주스는 어떻게 보고, 소형주 대비가 대형주 대비 어떠냐까지 말씀드렸는데 우리 조인 요것만 알면 되잖아요. 네. 이걸 또 제가 또 번역을 해왔죠. 이건 솔직히 번역기의 힘을 빌린 게 아니라 제가 직접 했습니다. 가치주는 비중 확대.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에너지공이 다 그런 겁니다. 비중 확대하고 있고요. 경기 확산 시기의 수혜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동의를 별로 안 하지만 소형주를 역시 경기 민감주, 상대적 저평가. 그래서 이게 만약 될 것 같으면 러셀 2000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좀 보시는 게 될 것 같아요. 굳이 종목을 찾기 어렵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요거는 여기서 말한 주식들의 이슈가 되겠습니다. 공급망 이슈가 완화된다고 보고 있어요. 다른 곳은 공급망 이슈가 확산된다고 얘기하고 우려가 내년에도 깊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공급망 이슈가 내년에 완화될 거란 얘기하고 있고요. 글로벌 리오프닝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유가가 내년에도 오르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요 주식들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앞서 JP모건에서 뽑은 주식들입니다. 관련 주식들로. 이것도 역시 하나하나 시간이 없고 저도 모르는 게 있는데 제가 굳이 말씀드릴 건 타이슨 푸드 이런 거는 아마 저겁니다. 그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치킨 이런 것들, 돼지고기 이런 것들 있죠, 소고기 이런 것들, 그게 그 축산 업체입니다. 전 세계 2위, 미국 1위 회사인데요. 그런 것들, 그런 게 있고 디즈니 있고 익스피디아 이런 게 다 재미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내년에 기대가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밑에는 이제 석유 회사입니다. 석유 회사, 베이커 휴스,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같은 건데 아마 대한민국에서 보긴 보지만 갖고 있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캡처 떠두시면서 이런 거 좀 공부 좋아하시는 분들 여러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완전 원문을 찾아보시면 마켓워치에서 여러분 검색하시면 찾아보실 수 있지만 아마 쉽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바클레이즈는 완전 상반된 얘기입니다. 바클레이즈는요. 고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에도 보수적이었어요. 이들은 제일 낮게 봅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 반대죠. 공급망 이슈가 불안이 내년에도 계속된다. 특히 자동차 이런 쪽 보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내년에도 어렵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소비자 보복 심리가 계속되는 게 아니라 이제 살 거 다 샀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중국의 하드 랜딩이 우려된다. 그래서 내년의 목표가 4,800이죠. 4,800도 지금 사면 한 3, 4%밖에 올 게 없어요. 살 게 없다는 겁니다. 이미 소비재는 비중을 중립에서 축소. 그리고 다만 팡 주식의 FAMH 여기서 보면 넷플릭스까지 들어갑니다. 구글 여기까지는 여전히 유지해야 되고 있고 여기도 똑같죠. 금융주와 헬스케어까지 비중 확대다라는 거 보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시간이 다 됐는데 준비를 하도 많은 건데 할 수 없어 아무 얘기나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전을 할 테니까 미국 주식에 미치는 유튜브 채널에서 외전 준비해 주신다고 하니까 바클레이즈 전망까지 오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현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시간 동안 달려왔습니다. 오늘이 또 금요일이고 미국장은 아직 오늘 하루 남았잖아요. 남았죠. 네, 한국장도 오늘 남았습니다. 다 파이팅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올라갈 겁니다. 아마 걱정하지 마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죠? 너무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시면은 호언장담 오늘 하겠습니다. 오늘. 예, 알겠습니다. 오늘 또 올라간다고 하니까 안 되면은 장 부사장님 원망하시고요. 저는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주말 푹 쉬고 다음 주에 돌아올 테니까 다음 주 월요일 6시 30분 어김없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3분 뒤에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도 함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